여기는 미국 동부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파커 교사는 까만 정장에 단정한 넥타이를 메고 교탁 앞에 서서 새로운 전 학생을 소개했어요. 그의 회색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은 오랜 교직 생활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합류할 새 친구를 소개할게요. 파커의 목소리는 교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숫자는 빠를지 몰라도 여긴 좀 다르거든. 교실 앞에 선 소녀는 깔끔한 교복을 입고 수치 많은 검은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습니다.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지훈의 손에는 낡은 가죽 필통이 들려 있었고 등에는 오래된 가방이 매여 있었죠. 이국 땅에 홀로 온 17살 소년의 첫날이었습니다. 파커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교실 뒷자리에서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지훈의 얼굴은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허리를 꼿꼿이 세운 지훈은 가장 뒷줄 창가 자리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동안 학생들의 시선이 따라붙었고 몇몇은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의 영어 할 수는 있대? 금발의 소녀가 옆자리 친구에게 물었죠. 글쎄, 수학만 잘한다는데? 친구가 답했어요. 빈자리에 조용히 앉은 지훈의 등 뒤로 몇몇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지훈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 할머니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그들이 뭐라 해도 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수업이 시작되고 파커는 칠판에 복잡한 수학 문제를 적었습니다. 분필 소리만 가득한 교실에서 지훈은 집중하며 필기를 했어요. 푸른색 노트에 깔끔한 필체로 문제를 옮겨 적으면서 지훈은 이미 머릿속으로 풀이 과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죠. 파커는 문제를 다 쓰고 학생들을 둘러보다 지훈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의 눈에는 의도적인 도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훈, 이 문제 풀어볼래? 파커의 입술이 비틀리며 말을 바꿨어요. 아니, 그냥 앉아있어. 괜히 분위기 어지럽히지 말고. 다시 한번 교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뒷자리 금발의 남학생 에이든이 옆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의 헬로우도 겨우 하던데? 옆자리 여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거긴 인터넷 빠르잖아. 수학이랑 상관은 없겠지만. 지훈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무표정한 얼굴로 펜을 돌리며 칠판만 응시했어요. 그의 눈동자 속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손끝의 미세한 떨림만이 그의 내면의 동요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식의 대우를 받는 건 예상했지만 실제로 겪으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죠. 교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울창한 나무들이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고향의 하늘을 떠올리며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교실벽에 걸린 시계는 천천히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고 지훈은 남은 수업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10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세요. 파커의 지시에 학생들이 책을 펼쳤어요. 지훈도 교과서를 펼쳐 문제를 훑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내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선행학습으로 끝낸 터라 이 정도 수준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고 재빠르게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교실 안에는 연필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와 씨름하는 동안 지훈은 이미 10문제를 모두 풀어내고 있었어요. 답을 적는 그의 손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우르르 나가는 동안 지우는 자리에 남아 교과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다음 장의 문제 하나를 보고 금세 답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옆에 복잡한 풀이 과정은 없었고 단 몇 줄의 식만 있었죠. 마지막 답에 동그라미를 치고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첫날은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도로 나선 지우는 벽에 붙은 학교 지도를 살펴보았어요. 넓은 캠퍼스에 여러 건물이 있었고 다음 수업은 다른 건물에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지도를 확인하며 길을 찾던 중 누군가 지훈의 어깨를 툭 쳤어요. 길 잃었어? 동양인 여학생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응. 과학실을 찾고 있어. 지훈이 대답했어요. 나도 같은 수업이야. 같이 가자.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니 박이야. 한국계 미국인이지. 김지훈 지훈은 감사한 마음으로 제니의 손을 잡았어요. 여기 적응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제니가 말했습니다. 특히 파커 선생님 수업은 그가 아시아 학생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나도 겪어봤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어도 이곳에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과학실로 향했어요. 첫날의 고된 시작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방과 후 도서관, 가장 구석진 창가 자리에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오래된 책장들로 가득한 이 공간은 고요함 그 자체였어요. 나무로 만든 책상과 의자,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간 시간, 지훈의 앞에는 두꺼운 대학 수학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 옆으로 빽빽하게 수식이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죠. 노트에는 파커 교사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보다 몇 단계 높은 수준의 수학 문제가 풀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연필을 굴리며 복잡한 미분방 정식을 들여다보았어요. 미국에 온 지 이제 며칠 되지 않았지만 벌써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특히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도시락 생각에 지훈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번졌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레 반찬을 준비하셨고 지훈은 그 도시락을 학교에 가져가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그 미소는 사라졌어요. 이곳에서는 그런 따뜻한 기억도 오히려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와 함께 공을 차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곳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지훈은 알고 있었죠. 와, 저건 대학교 3학년 과정인데?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니가 놀란 표정으로 지훈의 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냥 흥미가 있어서 지훈이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넌 진짜 대단하다 제니가 지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실 파커 선생님 수업에서 내가 필기하는 걸 봤거든. 보통 수준이 아니더라. 지훈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가 보통이야. 선행학습을 많이 하거든. 그래도 모두가 너처럼 이해하진 못할 거야 제니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이 학교에서 3년 지냈으니까 꽤 많이 알고 있어. 고마워 지훈은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국당에서 만난 첫 친구였어요. 제니가 떠난 후 지훈은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숙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가방을 메고 도서관을 나서는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작은 희망도 발견한 날이었어요. 도서관에서 나온 지훈은 하숙집으로 향했어요. 학교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생들을 받아주는 김 씨 부부의 집이었죠.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고 시원한 바람이 지훈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고요한 주택가를 걸으며 지훈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방 문을 열자 책상 위에 놓인 택배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우체국 마크에 지훈의 눈이 반짝였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낡은 도시락통과 손수건, 그리고 작은 쪽지가 나왔어요. 지훈아, 어디서든 네가 최고다. 밥 잘 챙겨 먹어 할미가. 할머니의 서툰 글씨체가 적힌 쪽지를 보자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지만 지훈은 꾹 참았어요. 손수건을 펼쳐 도시락 위에 조심히 덮으며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 결심이 자리 잡았죠. 할머니, 보여드릴게. 내가 어디서든 최고라는 걸. 도시락통을 열어보니 할머니가 좋아하던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지훈이 어렸을 때부터 즐겨 먹던 계란말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비록 식은 음식이었지만 지훈에게는 그 어떤 음식보다도 소중한 맛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지훈은 한국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곳은 항상 따뜻했죠. 그날 밤 지훈은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시당했던 모든 순간이 더 열심히 공부할 동기가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 아래 지훈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날을 그렸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선행학습으로 익혔던 대학 수준의 수학,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고 믿었죠. 책상 위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지만 지훈의 펜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국 땅에서 외로운 밤을 보내는 소년의 유일한 친구는 수학 문제와 할머니의 손수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죠. 지훈은 자신의 실력을 믿었고 언젠가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지훈의 노트를 비추었습니다. 깔끔한 필체로 가득 찬 페이지들, 그 안에는 지훈의 꿈과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외롭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노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훈은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지훈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갈 현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훈은 내일도 묵묵히 견뎌내리라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수건을 꼭 쥐고 잠든 지훈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천재의 잠재력이 그 조용한 얼굴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은 곧 세상에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교실, 수학대회 대표 선발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기대와 긴장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교실 앞쪽에는 작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주립 수학 경시대회 마이너스 최고의 인재를 찾아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유명한 대회였죠. 대학 입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파커 교사는 단정한 복장으로 교탁 앞에 서서 대표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나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힘이 있었고 학생들의 시선은 모두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에이든 워커, 소피아 밀러,
제이슨 쓴 셋이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주립 수학 대회에 나갈 거예요. 선발된 학생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에이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고 학생들은 환호와 함께 박수를 쳤어요. 소피아와 제이슨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선발된 친구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고 교실 분위기는 축제 같았어요. 그러나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노트만 바라보고 있었죠. 교실 앞쪽에 앉은 갈색 머리의 여학생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지우는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에밀리와 파커 교사 그리고 지훈에게 향했어요. 파커 교사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에밀리의 질문을 제지하듯 말했어요. 글쎄, 대회는 장난 아니거든. 실수 한 번이면 학교 이름 조롱당하는 거야. 그 말에 교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 속에 빛나는 운동장의 풍경이 그의 눈에 담겼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죠.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표정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선발된 대표 중 한 명인 에이든이 뒤를 돌아 지훈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쟤는 영어도 못하잖아. 아예 듣고도 못 알아듣더만. 그 말을 들은 지훈의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면에서는 분노와 서러움이 일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지훈은 스스로에게 말했죠. 수업이 끝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갔을 때 제니가 지훈의 자리로 다가왔어요. 괜찮아? 제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지훈은 노트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내가 대표였어야 했는데 제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주 모의고사에서 너 100점 받았잖아. 지훈은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이 필요한가 봐. 나 자신을 증명할 시간. 제니는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 나는 알고 있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니의 말에 조금은 위안을 얻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음 수업을 위해 교실을 나섰어요. 지훈이 자리에 남아 노트를 정리하는 동안 교실이 텅 비자 파커 교사가 다가왔어요. 수업 내용 이해하기 힘들지? 너희 나라 수학과는 많이 다르거든. 지훈은 고개를 들어 파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어요. 파커는 지훈의 노트를 흘끗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노트에는 오늘 배운 내용보다 훨씬 앞선 개념의 문제가 풀려 있었어요. 파커는 말없이 돌아섰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동요가 보였죠. 혹시 대회에 관심 있니? 문득 파커가 물었습니다. 내 지훈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경험이 없으면 힘들 텐데 파커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팀워크도 중요하고 지훈은 책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회를 주신다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파커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으나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대표는 선발됐어.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학교 대표로 선발되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바라보는 지훈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어요. 선생님의 편견이든 친구들의 무시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는 할머니와 제니를 위한 것이기도 했죠. 기다려봐.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지우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만들어야 했죠. 도서관 구석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친 지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오늘의 좌절이 내일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지훈은 굳게 믿었어요. 급식 시간 학생들로 북적이는 식당에서 지훈은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리지어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지만 지훈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열자 김치와 계란말이, 불고기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준 반찬을 그대로 담은 것이었죠. 김치 특유의 향이 주변으로 퍼졌고 몇몇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지훈은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지만 그 순간 누군가 테이블에 종이를 툭 던졌습니다. 야, 천재라며? 이거 한번 풀어봐. 입으로만 천재 아니지? 에이든이 비웃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 뒤로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의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학생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도시락 뚜껑을 닫고 펜을 꺼내 종이에 시선을 고정했죠. 문제는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를 묻는 것이었지만 일부러 복잡하게 써놓은 듯 했어요. 지훈은 문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습니다. 지훈은 단 한 줄로 풀이를 완성했습니다. 에이든이 풀이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문제는 잘 봤어야지. 부등호 반대야.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식당에 있던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에이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변에서 누군가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억지로 비웃으며 말했죠.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천재가 뭐 얼마나 대단하냐. 지훈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도 못 보면서 문제를 풀겠다고? 웃음이네. 그 말에 에이든의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주변에 모여있던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든은 말없이 종이를 집어 구겨버렸죠.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동시에 어렸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에이든이 버럭 소리쳤어요. 여기서는 실력만으로 안 돼. 이 사회를 모르잖아.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 실력으로 보여줄 생각이야. 그게 내가 아는 방법이니까. 에이든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도 식당의 시선은 여전히 지훈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에는 조롱보다는 호기심과 약간의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에밀리가 다가와 지훈의 테이블에 앉았어요. 내 도시락이 정말 맛있어 보인다. 한국 음식이지? 에밀리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지훈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기 때문이었죠. 응, 할머니가 보내주신 거야. 정말 좋겠다. 너의 할머니는 요리를 잘하시나 봐.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난 내가 대표로 뽑혔어야 한다고 생각해. 지난번 수업 시간에 내가 푼 문제를 봤거든. 지훈은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 학교에서 지우는 작은 위안을 느꼈죠.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기회는 또 있을 테니까. 지훈의 말에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식당 구석에서 파커 교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스터디 그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할래? 에밀리가 제안했어요. 내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럼 좋지. 화요일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만나자 에밀리가 말했어요. 제니도 올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에밀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훈은 몇몇 학생들이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이든과의 작은 승부는 생각지 못한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은 복도에서 제니를 만났습니다. 에이든한테 한 방 먹였다며? 제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소문이 벌써 퍼졌어. 지훈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었어. 그냥 실수를 지적했을 뿐이야. 그래도 대단해. 제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든은 이 학교에서 수학 천재로 알려져 있거든. 아무도 그에게 도전하지 않았어. 지훈은 그 말에 놀랐어요. 에이든이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상대적이었죠. 이 학교에서는 에이든이 최고였을지 몰라도 한국의 기준에서는 평범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에밀리가 스터디 그룹에 초대했어. 지훈이 말했어요. 알아. 나도 같이 할 거야. 제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슬슬 내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다음 수업을 향해 갔어요. 지훈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무실에서는 리사 선생님이 파커의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가득한 넓은 공간에는 여러 교사들의 책상이 줄지어 있었어요. 벽에는 학생들의 작품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창문으로는 늦가을의 붉은 단풍이 보였습니다. 리사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불만이 서려 있었어요. 그 애 왜 뺐어요? 결과로 보여준 애잖아요. 파커는 모니터만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변의 다른 교사들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팀워크가 안 되잖아요. 말도 거의 안 하고 솔직히 튀어요. 리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파커의 책상에 양손을 짚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그 애가 튀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려는 거죠. 불편하다고. 파커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동요가 보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파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사, 당신은 몰라요. 아이들 앞에서 내 권위가 무너지면 수업이 안 돼요. 그 아이는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맞아요. 지훈은 다르죠. 하지만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의미에서예요. 그 아이의 노트를 본 적 있나요?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더군요. 파커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자존심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학교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앞에 서서 파커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시험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하세요. 공정하게요.
리사의 말에 파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다시 리사에게 돌아왔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 겁니다. 리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파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교육자예요, 파커.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우리 일이죠. 리사가 교무실을 나선 후 파커는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지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처음 교실에 들어왔을 때의 당당한 눈빛, 수업 시간에 보여준 집중력, 그리고 무시당할 때도 유지했던 침착함까지. 파커는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가 있은 후 복도를 걷던 지훈은 교무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이름에 귀를 기울였어요. 리사 선생님과 파커 교사의 대화를 듣고 난 지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언제까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지, 그 지친 싸움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죠. 교실로 돌아온 지훈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하늘도 똑같이 파랬을까? 지훈은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도시락, 친구들과의 대화, 선생님들의 격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하지만 지훈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파커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지훈은 로비에 붙은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주립 수학 경시대회 개인 참가 신청 포스터였어요. 학교 대표가 아니더라도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기회였습니다. 할 거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훈은 돌아보았습니다. 제니가 서 있었어요. 응, 해볼 생각이야.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 실력을 보여줄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 제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두에게 보여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도와줄게 제니가 말했어요. 대회 준비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고마워, 제니. 지훈의 눈에는 감사함이 어렸습니다. 정말 큰 힘이 돼. 두 사람은 함께 학교를 나섰어요. 가을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오후, 지훈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준 손수건을 꼭 쥐며 지훈은 다가올 도전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텅 빈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교실 벽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학교는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떠난 후였고 복도에는 간간히 청소부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훈은 참가 신청서를 앞에 두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학교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수학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신청서 상단에는 제19회 전국 고등학교 수학 경시대회 개인 참가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훈은 펜을 들어 자신의 정보를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이름, 학교, 학년, 연락처, 모든 칸을 꼼꼼하게 작성했어요. 마지막 서명란 앞에서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생각했어요. 만약 성공한다면 모두에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때는 파커 교사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불안함이 가슴을 스쳤지만 지우는 그것을 밀어냈어요. 지우는 책상 위에 할머니의 손수건을 펴고 그 위에 참가 신청서를 올렸어요. 낡은 손수건은 할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어요. 지훈아, 울지 마라. 넌 꼭 해낼 거다. 할미.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지훈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어요. 펜을 들어 단단한 필체로 서명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김지훈.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가 유형란에 개인이라고 동그라미를 치고 손수건을 다시 곱게 접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할머니, 보고 계신가요? 제가 해낼게요. 지훈의 속삭임은 빈 교실에 잠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날 있을 대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신청서를 챙겨 사무실로 향하는 지훈의 발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지훈은 신청서를 행정실 직원에게 제출했어요. 그녀는 잠시 신청서를 살펴본 후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개인 참가네요?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지훈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 게시판에 붙은 참가자 명단을 보며 에이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소피아와 제이슨이 서 있었어요. 제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대. 미쳤나? 소피아가 옆에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왜 학교 대표로 안 뽑혔을까? 수학 시간에 보면 항상 맞는 것 같던데. 에이든은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아무튼 혼자 나가서 망신당하면 우리 탓은 아니야. 그들의 대화를 지나가며 들은 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교실로 향했어요. 이제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자신과의 약속이 더 중요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호기심과 의문이 담긴 눈빛들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다가와 미소를 지었어요. 신청했다며? 정말 용감하다.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해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응원할게. 에밀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 수업이 끝난 후 파커는 지훈을 불러 세웠어요.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개인 참가 신청했다고? 왜 그런 결정을 했지? 지훈은 파커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 자신에게요. 파커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까지 지훈을 향한 그의 태도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행운을 빌어. 짧은 말을 남기고 파커는 돌아섰습니다. 지훈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숙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대회에 나올 법한 모든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실수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는 결심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잠들기 전 지훈은 할머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회 참가 소식과 함께 할머니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수건을 베개 옆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그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어요. 대회장 입구, 긴장된 표정의 참가자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웅장한 기둥이 있는 대학교 강당이었어요. 벽면에는 수학 공식과 과거 대회 수상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함께 뜨거운 열기가 감돌았어요. 지훈은 깔끔한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수건은 주머니 속에 고이 접혀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대부분 팀으로 온 학생들이었고 개인 참가자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등록 데스크에서 이름표를 받은 지훈은 자신의 번호를 확인했어요. 참가 번호 147 김지훈이라고 적힌 카드를 받아들고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강당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백 개의 책상이 줄지어 있었고 각 책상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지훈도 자신의 번호를 찾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백지만 놓여 있었어요. 곧 문제지가 배부될 것이라는 안내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이, 혼자 왔네. 에이든과 학교 대표팀이 지훈의 자리 근처에 있었어요. 그들은 윈터힐 고등학교 유니폼을 맞춰 입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의 표정에는 미묘한 조롱이 묻어 있었어요. 여긴 진짜 대회야. 내가 학교에서 본 문제랑은 차원이 달라.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이든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은 곧 시작될 대회에 집중되어 있었죠. 주머니 속 손수건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지훈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대회장 앞쪽의 대형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어요. 심사위원이 단상에 올라 참가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19회 전국 고등학교 수학 경시대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질 문제는 총 6문제입니다. 특히 마지막 문제는 특별합니다. 심사위원은 잠시 참가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10년간 아무도 못 푼 문제예요. 풀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전설이 될 겁니다. 그 말에 대회장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에이든이 지훈을 향해 속닥였습니다. 쟤는 쳐다보지도 마. 다 들고 튀게 생겼어. 지훈은 에이든의 말을 무시한 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모든 것을 위해 준비해왔고 이제 그 실력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감독관들이 문제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흰색 봉투에 담긴 문제지가 학생들 앞에 놓였습니다. 모두가 시작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작. 감독관의 외침과 함께 참가자들은 일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지훈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문제지를 꺼냈어요. 6페이지에 걸친 문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5문제는 지훈에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는 차분하게 풀이 과정을 적어 나갔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이 고민하는 동안 지훈은 이미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10년간 아무도 풀지 못했다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읽자마자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 문제는 할머니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과정을 통해 배웠던 고급 수학 이론이 여기서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이었죠. 지훈은 문제를 읽자마자 펜을 들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고민하는 동안 그는 단 4줄의 풀이로 답안을 완성했어요. 그의 접근법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형태로 변환하여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답안 제출 시간이 되기 전 지훈은 이미 모든 문제를 풀고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감독관을 불렀어요. 다 풀었습니다. 감독관은 놀란 표정으로 지훈의 답안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시험 시작 후 단 40분 만의 일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아직 중간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즉시 지훈의 답안지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제의 풀이 앞에서는 경탄을 금치 못했어요. 출제 교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논문에 실어야 할 풀이입니다. 에이드는 펜을 떨어뜨린 채 말없이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습니다. 대신 놀라움과 약간의 존경이 어려 있었죠. 대회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모든 참가자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가득한 공기 속에서 심사위원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먼저 올해의 대회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지막 문제를 완벽하게 푼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심사위원장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대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윈터힐 고등학교 김지훈 학생입니다. 강당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지훈은 천천히 단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단상에 선 지훈은 수상자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지훈입니다. 그 짧은 말에 대회장은 다시 한번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이 깃들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뎌왔는지, 할머니의 손수건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든 것이 가슴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학교 강당은 전교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열띤 함성과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든 시선은 단상을 향해 있었어요. 지훈의 대회 우승 소식은 학교를 넘어 지역 뉴스에까지 소개되었습니다. 윈터힐 고등학교 역사상 최초로 전국 수학 경시대회 대상을 수상한 학생이었기 때문이었죠. 강당 앞줄에는 지훈과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급히 날아온 할머니는 손자의 위대한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가 그녀의 품위를 더했어요.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지훈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지켜준 따뜻함을 느꼈어요. 지훈아, 내가 해냈구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강당 뒤편에서는 파커 교사가 불안한 듯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교장과 다른 교사들이 그에게 다가가 뭔가를 말했지만 파커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교장이 단상에 올라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 역사에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김지훈 학생의 놀라운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교장의 연설이 끝나고 파커 교사가 단상으로 불려 올라갔어요. 강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파커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파커 자신도 긴장한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파커는 마이크 없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강당을 둘러본 후 지훈과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당의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김지훈 학생, 내가 틀렸어. 당신 앞에 고개 들 자격이 없어요. 파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을 무시했고 한국을 몰랐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강당에 정적이 흘렀어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사가 학생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할머니는 손수건을 눈가에 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고여 있었죠. 지훈은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어요.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파커 앞에 서서 지훈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평온함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네요.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비난이 아닌 화해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지훈은 파커에게 손을 내밀었고 파커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에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에이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훈은 관용과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에이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갔어요. 미안해, 지훈. 난 내가.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야. 에이든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그는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것으로 그들 사이의 오해와 갈등은 끝이 났어요. 그로부터 5년 후 서울의 한남동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지훈은 세계 수학자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논문과 연구 자료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은 그가 지난 몇 년간 받은 수많은 상을 담고 있었어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학 박사 과정을 최연소로 마친 지훈은 이제 세계적인 수학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제는 나이가 더 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 어디를 가든 함께했죠. 지훈의 성공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오늘 발표 들으러 오실 거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손주가 세계 석학들 앞에서 발표하는데 어찌 안 가겠니?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었지만 그에게 할머니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믿음이 지훈을 여기까지 오게 해준 원동력이었으니까요. 발표장에서 지훈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어요. 비선형 방정식의 새로운 해법이라는 주제의 발표는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중석에 앉은 할머니가 조심스레 박수쳤어요. 지훈은 발표를 마치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도시락이요? 세상에서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내가 먹을 음식 준비하는 게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어려웠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발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으로 세계 각국의 수학자들이 지훈에게 질문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그들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도 있었고 세계적인 대학의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 가장 중요한 청중은 할머니였어요. 같은 시간 미국의 한 공원 벤치에 앉은 파커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지훈의 수상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최신 연구 성과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파커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똑똑한 게 아니었다. 그 애 자체가 한국이었어. 파커의 눈에는 후회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지훈에게서 배운 교훈을 자신의 교실로 가져갔고,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매년 그는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여 현지 교육 시스템을 배우고 그 경험을 미국 학생들과 나누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지훈의 이야기는 윈터힐 고등학교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학교 로비에는 그의 사진과 업적이 전시되어 있었고 매년 신입생들에게 그의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인내와 용기, 그리고 자신을 믿는 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할머니의 손수건처럼 소박하지만 강한 의지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순간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지훈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낡은 손수건이 놓여 있었어요. 세계를 누비며 강연하고 연구하는 동안에도 그 손수건은 항상 지훈과 함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물건이었죠. 지훈은 이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이민자 학생들에게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편견은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이며 진정한 실력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지훈과 할머니는 이제 서울과 미국을 오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 갔어요. 할머니의 도시락과 손수건으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어디로 갈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어요. 어디든 좋다. 내가 가는 곳이라면 나도 함께 할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이제 세계를 밝히는 빛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것입니다.